이번 시간은 함수의 뜻과 그래프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함수의 그래프와 대응에 따른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죠? 자, 함수란? 영어로는 펑션인데요. 사실 y는 fx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와 y를 꼭 몇 개씩, 한 개씩 다 연결해주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배웠었고요. 자, 함수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함수식, 두 번째는 함수값, 세 번째는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함수는 x가 정해지면 뭐가 따라 정해지는 거죠? 그죠? y가 따라 정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y가 2다 라고 하면 하나의 무슨 쌍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배우셨다시피 이 순서쌍은 하나의 뭐로 나타난다? 점으로 나타나고요. 사실 그걸 모아놓은 게 뭐다? 그래프가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그렇게만 배웠고요.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우리가 집합하고 관계를 배우셨죠. 그래서 집합으로 우리가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걸 나타낸 거예요. 자, 여러분 함수 맞습니까? 자, 일단은 기준되는 집합의 원소가 4개가 있는데 꼭 한 개씩 대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가 된다?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돼야지만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있었죠. 자, 기준되는 집합을 뭐라 부른다? 정의역. 자, 그리고 함께 우리가 대응되는 y라고 하는 집합은 공역. 자, 그리고 함수 이렇게 화살표 하나하나 받은 것들은 뭐다? 함수값이 되죠. 그리고 함수값을 모아놓은 게 뭐가 되냐면 그래프가 되는 것. 그래프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우셨어요. 자, 1번 보면 정의역의 가원수 x와 그 함수값 fx의 무슨 쌍? 순서쌍.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전체의 집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른 점은 고등학교 앞에서 뭘 배우셨죠? 집합을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으로 함수를 나타낼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럼 x가 1이면 어디에 대응되고 있습니까? 4에 대응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 예를 들어 1번 답 적을게요. 그럼 1일 때 4기 때문에 1,4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는 어디로 대응됩니까? 2는 2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은 어디로? 3은 1로 대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는 어디로 대응되고 있냐면 3으로 대응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뭐로 나타내라? 그죠?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집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이것을 어디 위에 나타내라고요?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x가 정해지면 뭐다? y가 따라 정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순서쌍을 집합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걸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럼 하나의 뭐로 나타난다? 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좀 개념이 좀 잘못 정리된 친구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래프 하면 선을 떠올리는데요. 그래프는 선이 아닙니다. 자, 뭐를 모아놓은 거다? 점을 모아놓은 게 바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정의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가 있을 때, 자, 그 순서쌍,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잖아요. 그 순서쌍을 뭐라고 한다? 그래프라고요. 그래서 그래프 하면 영어로 첫 글자가 G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G 이렇게 보통 나타내는데, 자, 말 그대로 뭐를 모아놓은 겁니까? 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이 우리 점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만약 5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서쌍이 몇 개 나올까? 5개가 나오겠죠? 왜 x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되는 거니까. 그러면 점이 몇 개 지켜야 되면 5개가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함수는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그러면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점이 무수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뭐로 생기냐면 선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그때는 정의역이란 말 쓰지 않았죠. 주어진 x 값이 유한계이면 그 그래프는 점으로 나오고 무한계가 되면, 즉 실수 수 전체가 되면은 선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배우신 겁니다. 자, 근데 이때는 지금은 용어를 배우셨기 때문에 정의역이라는 용어를 쓰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뭐일 때는, 자, 실수 전체의 부분 집합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로 나오냐면 바로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다? 그죠? 점을 모아놓은 게 뭐다?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요게 나중에 여러분 3차함수라고 이렇게 배우실 건데요. 자, 그럼 이게 우리가 함수가 되는지를 보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바로 뭐다? 자, 요거. 자, 무슨 축의 평행한 직선? 그렇죠? Y축의 평행한 직선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잘 보세요. 자, 몇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오직 한 점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가 되냐면 바로 함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들어오시면 뭘 배우시냐면요. 나중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시게 되는데요. 자, 원의 방정식, 원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원은 함수가 될까요? 되겠습니까? 자, 원은요, 이렇게 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자, 무슨 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야 되죠? 자,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야 돼요. 자, 근데 이 교점을 보시면, 이 두 점은 사실은 무슨 좌표는 같다? 그죠? X 좌표는 같아요. 자, 근데 무슨 좌표는 다르냐면, 자, 그럼 요건 X1, Y1이면요, 얘는 뭐가 되냐면, X1, 뭐다? Y2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X1이 Y1에도 대응되고, 우리가 바로 뭐다? Y2에도 대응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우리가 이제 함수가 되는 것을 살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만 보더라도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게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뭐 한다? 자, 뭐를 살짝 그어 봅니까? 자, 실제로는 없는데 그을 수 있는 선, 보조선을 그어 보시는데, 자, 바로 무슨 축하고 평행하게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어주시면은 우리가 함수가 되는지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5번 살펴볼게요.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찾고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은 그 이유를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함수가 되는 건 몇 번일까요? 자, 1번 하고요. 뭐다? 바로 3번입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무슨 함수? 1차 함수고요. 3번은 뭐다? 예, 바로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함수가 되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자, 우리가 Y축하고 평행한 보조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 맞죠? 예,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모조리 X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그런 직선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은 2,0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에 1입니다. 그럼 여기는 2,1. 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수만 살펴볼게요. 얘는 2,2가 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2가 0에도 대응되고 1에도 대응되고 2에도 대응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건 함수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보조선만 그어도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보조선 안 그어도 돼요. 눈으로 그어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x 하나 있고 y가 몇 개씩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가 바로 우리가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대응에 따른 함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총 4가지를 배우실 건데요. 자, 첫 번째는 1대1 함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학에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좀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새 함수 FGH의 대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겠지만 확인해 보시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준되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꼭 몇 개씩 하나씩 대응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함수고 정의역, 공역, 함수값, 치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번 보니까요. 자, 정의역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른 함수를 찾아보래요. 자, 예를 들어서 f는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다릅니까? 딱 보면 2 한번 볼게요. 2도 A로 가고 B로 가고 있고 3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B로 대응되고 있죠. 요거는 X 값은 다른데 Y 값이 같아요. 그래서 F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G 한번 볼까요? 자, G는 1은 B로 가고 2는 A로 가고 3은 D로 가요. 중복되지 않네요. 자, 그 다음 H도요. 1은 C로 가고 2는 B로 가고 3은 A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또 다른 것은 뭐하고 뭐가 되냐면 G하고 H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 2번, 자, 1을 만족시키는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G하고 H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G는 그러면 치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화살표 받은 A, B, D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 H는 어떻게 되겠어요? H는 그렇죠. 우리가 A, B, C가 바로 치역이자 뭐다? 공역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 일단 세 개가 다 함수는 맞아요. 자, 근데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X 하나에 꼭 Y가 한 개씩 대응될 뿐만이 아니고 X가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된대. 그 다음 요거는 더 강화가 됐습니다. 뭡니까? 그 중에서 정역과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자, 우리가 요 두 번째 그 그림 G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에 꼭 한 개씩 대응되는 거죠. 하나에 한 개가 아니고 X가 다르면 뭐다 Y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1대1 딱 하나씩만 딱 정확하게 연결되는 걸 바로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
자, x 값이 다르면 자, 결국에는 뭐가 다르다? 이제 함수 값이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1대1 함수가 되고요. 1대1 함수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대1 대응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일단 무슨 함수여야 된다? 1대1 함수여야 돼요. 그리고 뭐와 뭐가 같아야 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앞에서 뭐다? 바로 g가 1대1 함수가 되는 것이고 h가 뭐가 되냐면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공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이면 치역을 공역으로 생각하여 그 함수를 그냥 뭐로 본다? 1대1 대응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 대응 함수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중2 때 배웠던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가 바로 1대1 대응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다음에 뭐 할 때가 좀 중요하냐면 역함수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배우시게 되거든요. 그때 이 1대1 대응이 나오니까 기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볼게요. 자, 이 함수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y는 x 플러스 2, 자, 1차 함수입니다. 자, 두 번째 gx는 x제곱입니다. 2차 함수가 돼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 상으로도 x 값이 다르니까 y 값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일단 1대1 함수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공역은요 아무 말이 없으면 뭐다? 그냥 실수 전체예요. 자, 그 다음에 치역 하나 정리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뭐로 보는 겁니까? 자, 바로 그래프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질 때는 우리가 정역하고 치역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정역은 그래프가 그려진 무슨 범위다? 그렇죠. x의 범위를 우리가 바로 뭐다 정의역이라고 보신다면 치역은 뭐냐면 자, 뭐가 그려진 그죠? 그래프가 그려진 무슨 범위? 자, y의 범위가 바로 뭐다? 치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역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뭐다? 실수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쭉 계속 연결되죠.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치역 역시도 어떻게 되냐면 저 끝에서 저 밑에요. 자, 나중에 극한이라고 하는 걸 배우시게 되는데 저 위로 가는 게 무한대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자, 근데 이차함수 살펴볼게요. 요거는 일단은 뭐가 안 되냐면 1대1 함수도 안 돼요. 1대1 함수. 자, 왜 1대1 함수가 안 되냐면 자, 조금 전에 함수가 되려고 하면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뭐 어떤 거? 그죠? 우리가 y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었거든요. 자, 근데 1대1 함수인 걸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면 보조선을 뭐로 그으시면 되냐면 자, 이때는 자, 무슨 축하고 평행한 그쵸? x축과 평행한 뭘 그어보면 되나? 보면 되냐면 직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그어볼게요. 자,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우리가 그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교점 두 개 나오네. 자, 여기 보니까 1,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오고요. 여기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1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어디로 대응되고 1에 대응되고 1일 때도 뭐에 대응된다? 1에 대응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건 1대 함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함수가 되는 것을 보려고 하면 보조선을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었다고 하면 1대1 함수가 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뭐가 아니다?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대1 함수가 안 되면 뭐도 안 되냐면 1대1 대응도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치역은 함수값의 우리가 모임이기 때문에 y값이거든요. 자, 요 점 중에서 만족하는 순서상에서 y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뭐다? 커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치역은 뭐가 되냐면 바로 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역은 원래 뭐가 되죠? 실수 전체잖아요. 자, 근데 치역은 뭐가 되냐면 y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예, 바로 1대1 대응도 공역하고 치역이 같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가 2차 함수는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무슨 함수?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요. 자, 문제 6번. 자,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자, 일단은 다 함수는 됩니다. 맞죠? 왜 보조선 이렇게 눈으로 한번 그어보세요. 자, y축하고 평행 그으면 다 한 점에서 만나죠? 자, 그런데 답은 얘밖에 안 돼요. 자, 몇 차 함수? 자, 1차 함수는 대표적인 1대1 우리가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조선 하나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치역 자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요 위치고요. 요거는 요거보다 어떻게 된다? 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역하고 치역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2, 3번은 뭐가 될 수가 없다?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함수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차 함수인 거하고요. 나중에 몇 차 함수를 배우시냐면 3차 함수를 배우시는데 3차 함수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3차만 있는 경우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바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항등함수 하니까 우리가 항등식하고 좀 관련인 것 같다, 그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오른쪽 그림의 함수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그림이 좀 독특하네. 뭐가 독특하냐면, 자,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4는 어디로? 4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뭐가 되냐면, 항상, 그죠? 같은 걸로 대응시킨다고 해서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바로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건 함수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x와 y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딱 하나가 나옵니다. 뭡니까? y는 x가 바로 항등함수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항등함수가 좀 이름이 있었어요. identify function 해가지고 뭐 i라고 이게 존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i라고 쓰지 잘 않네요. 그래서 그냥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 상수함수 살펴볼게요. 자, 상수함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 우리 함수의 이름은 우변이 결정한다라고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변이 뭐가 될 때? 자, 상수가 될 때. 상수는 영어로 constant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글자가 뭐다? 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를 우리가 써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빵이죠. 자, 1도 2로 가고 2도 2로 가고 3도 2로 가고 4도 2로 대응되네요.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몰릴 때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상수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무슨 축하고 평행하게? 그렇죠? X축하고 평행한 요 직선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셨어요. 자, 뭐가 일정하다? Y 값이 일정해지는 거거든요. 얘는 그럼 규칙이 어떻게 되겠어요? 1,2, 2,2, 3,2, 4,2. 그래서 X는 변하는데 Y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냐? Y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뭐다? 딱 상수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시면은 바로 무슨 축하고 평행하다? X축하고 평행한 우리가 그런 직선이 나옵니다. 자, 다음 중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각각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항등함수 뭘까요?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 조금 전에 y는 x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y는 x는 뭐냐면 바로 2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함수가 되냐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자, 상수함수를 찾으랍니다. 자, 상수함수가 어떤 거죠? 네, 바로 여기는 1번입니다. 자, 지금 무슨 축하고 평행하다? X축하고 평행한 거 맞죠? 예,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 Y가 뭐로 일정해지냐면 마이너스 2로 일정해지는 그런 함수예요. 자, 3번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겁니다. 무슨 비례? 네, 반비례. 네, 요거는 뭐가 되냐? Y는 뭐다? 마이너스 X라고 하는 1차 함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항등함수는 몇 번이다? 2번이고 상수함수는 몇 번이다? 바로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함수의 뜻과 그래프를 다 마무리 하셨는데요. 우리가 중학교하고 다른 점은 뭐하고 결합이 되어 있다? 함수가 바로 집합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와 y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대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고요. 대응이 모두가 함수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함수가 되려고 하면 그죠? 기준되는 집합의 모든 함수가 오직 한 개씩 대응돼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돼야지만 무슨 용어를 썼다? 정의역, 공역, 함수값 치역이라고 하는 걸 썼었고요.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집니다. 그럼 하나의 점으로 나타내고 그걸 모아놓은 게 뭐다?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운 건 뭐냐면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함수가 되는 걸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보조선을 그었었죠? 자, 무슨 축하고 평행하다? 그렇죠?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꼭 한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함수가 될 조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항등함수, 상수함수까지 배우셨습니다. 수학에서는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잘 정리하셔서 함수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